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띵동 띵동,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지는 벨소리에 연우 엄마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현관문으로 내달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택배 아저씨입니다. 택배를 받은 건 기쁜 일이지만 벨 옆에 아기가 자고 있어요. 벨 누르지 마세요 라고 써붙인 메모를 왜 저렇게 무시했을까 하는 서운함이 더 앞섭니다. 택배를 받고 문을 닫자마자 응애 하며 자지러지는 듯 울어제끼는 연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젯밤에도 저 울음소리에 연우 엄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에 5번 깨는 건 기본, 낮잠도 새우 눈곱만큼 잡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래도 체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연우를 낳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연우 엄마는 밖에만 나가면 어디 아파? 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요. 연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식이긴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쉽게 잠을 깨고 수유를 할 때도 자세가 조금이라도 편치 않으면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직 낯가림 할 때가 아닌데도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작은 얼굴에 미간까지 찌푸려가며 사람을 응시합니다. 그 탓에 할머니도 제대로 연우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에 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한 달 전 아기들이 좋아한다는 문화센터 아기교실에 등록했다가 10분도 지나지 않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세상에 울음을. 물론 그때가 약간 졸리긴 할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나 울어버리다니. 작은 소리나 낯설음에도 자지러지는 듯 울어버리니 이제 연우 엄마는 어디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튼다거나 음악을 듣는 건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행여 발자국 소리에 깰까봐 늘 집안에서도 덮버선을 신고 벽시계 건전지도 빼버렸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벨소리도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요즘은 진동 소리에도 깨는 것 같아서 아예 무음으로 해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무슨 집안이 깊은 산속 암자도 아니고 왠지 자꾸만 우울해지는 기분입니다. 어린 아기들도 나름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나 주변의 아이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의 성격은 어떤 것 같은지, 그러한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도 이보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까 사례에서 본 것처럼 연우처럼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좀 두루뭉술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원래 타고나는 건가요? 이제 부모나 아이를 다루는 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기들이 태어날 때 자기 나름의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저렇게 됐다라고 보기엔 태어난 지 너무 조금밖에 안 됐어요. 몇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성격은 생물학적인 기초가 있다. 즉 유전적인 성향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쌍둥이 연구에서 이런 점들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에 비해서 기질적인 특성에서 더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환경적 경험이 기질의 차이를 더욱더 유발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기였을 때의 특성이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또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이 말은 연우같이 예민한 아이들도 부모의 노력과 제공되는 환경 경험에 따라서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또 교수님, 보통 사람들이 순하고 얌전한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이 좋은 건가요? 우리가 아이의 기질, 특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회 문화적 기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것보다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기질적 특성이 보다 가치롭게 받아들여지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예의 바르고 좀 억제적인 성격을 더 가치롭게 보기도 해요. 네. 아이와 자주 접하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 기질의 어떤 면을 좋게 혹은 나쁘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 발달,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교사가 어떤 아이 유형을 좋아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가진 기질적인 속성이 장점 혹은 단점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교사가 수줍음이 조금 있는 아이 혹은 복종을 가치로운 행동으로 생각한다면 학급 내에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보다 잘 수용이 되겠지만 만일 교사가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면 쟤는 너무 수줍음이 많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아이들은 또래에 의해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교사의 기질에 대한 가치관이나 평가가 그 아동의 기질적 장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단점을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수님, 연우는 어떤 기질에 해당되는 걸까요? 또 이런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연우는 기질의 6가지 차원 중에서 자극 민감성 그리고 두려움이 매우 높은 수준의 아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까다로운 기질 유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본 것처럼 조화의 적합성을 늘 명심해야 되는데요. 연우는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서서히 둔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극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운 소리나 갑작스러운 소음, 갑작스럽게 놀래키거나 자극을 주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을 적막강산처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일상생활 소음에 조금씩 노출시키고요. 음악을 작게, 라디오 같은 거 작게 틀어놓고요. 아이에게도 자주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거나 말을 거는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아이가 완전히 각성이 된 상태에서는 좀 더 소리가 크거나 신나는 음악, 놀이, 대화를 해줍니다. 두려움 경우에도요, 엄마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는 낯선 환경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낯선 사람도 조금씩 함께 하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가장 먼 곳부터, 그러니까 발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거기부터 만지고 접촉해서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자극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는 점차 익숙해지고요. 적당한 둔감함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이를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교수님께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기질 유형 중에서 아무래도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다루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아이의 양육자는 다른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참을성이 많아야 견뎌낼 수 있죠. 만일 양육자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정하게 되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더욱더 까다롭게 또 순한 아이도 까다롭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합시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부하신 조화의 적합성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